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질산화와 탈질, 즉 질소의 순환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소의 순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 질소가 우리가 이제 버린 물에 질소가 포함되어 있죠. 뭐 유기물 속에 질소가 이제 포함된 형태로 이제 배출이 되는데, 제일 처음에는 이제 뭐 유기물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아미노산의 어떤 형태로 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게 암모니아의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 이 과정이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밥을 이제 막 먹었어요. 낮에 밥을 먹고 이걸 치우고 냉장고에 넣고 이제 가야 되는데 너무 바빠서 그냥 두고 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집이 뭐 좀 따뜻하니까 계속 이게 음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하기 시작하겠죠. 상하기 시작하는데 약간 좀 이제 썩기 전에는 시큼한 맛이 나요. 상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사백 형태를 띠다가 계속 놔버려 뒀어요. 한 3개월 있다가 다시 집에 왔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돼 있겠어요? 썩었겠죠. 그래서 냄새가 납니다. 암모니아의 어떤 형태로 질소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암모니아는 이제 악취를 유발하는 물질인데, 질소가 암모니아 속에 들어있다 해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암모니아성 질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암모니아는 NH3에서 분자량이 17이에요. 그런데 암모니아성 질소 하면은 질소 하나만 얘기합니다. 14. 그래서 보통은 이제 표현할 때 이렇게 짝대기를 긋거나 여기에 위첨자로 가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쭉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질소가 산소랑 만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돼요? 네. 이렇게 되는데,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아질산성 질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로 넘어갈 때는 그냥 시간만 지나면 되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니트로소모나스, 이런 이름을 가진 박테리아가, 즉 미생물이 요 과정에 관여를 한다, 이 얘기예요. 얘는 호기성, 즉 산소를 좋아하는 그런 상태를 좋아하는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H가 나가고 그 다음에 산소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더 들어올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질산성 질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그냥 내버려 두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니트로박터 라는 이름을 가진 미생물이 있어야 이렇게 진행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식탁이 아니라 하천이다 그랬을 때 처음에 오염의 부하가 왔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굉장히 처음에는 많아지겠죠. 이 농도가 높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유입이 된 지 얼마 안 됐다. 오염물질이 유입된 지가 얼마 안 됐다, 이 얘기고,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갑니다. 그럼 얘가 많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유입이 된 후에 시간이 좀 지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주된 반응은 이 세 개인데,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질산화 과정이다, 이렇게 질산화. 이 질산화에 관한 이 미생물에 의한 질산화 과정이 일어났다 라는 거죠. 자, 이 질산화 과정에서의 특징은 수소가 나가고 산소가 들어와요. pH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pH는 감소한다. 그리고 얘네들은 독립 영양계 미생물이에요. 독립이라는 건 스스로 알아서 살 수 있다. 이거의 반대말이 뭐예요? 종속이죠. 종속이라는 거는 어디 좀 뭐 빌붙어서 뭐 이런 혼자서 영양소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어디 다른 아이가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내가 섭취에 소명하는 그런 게 반대말인데, 얘는 독립이면서 질산화 과정이 진행되면 pH는 내려간다. 자, 이거가 이제 질산화 과정이 일어났고, 여기에서 탈질로 갑니다. 자, 탈질은 N2로 해서 날아가는 이 상태가 되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탈질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탈질 과정. 이렇게. 자, 그러면 탈질 과정도 시간이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냥 가냐, 그게 아니라 탈질 과정에서는 관여하는 미생물이
마이크로 코크스, 바실러스, 슈도모나스, 아크로노박터. 이런 아이들이 이 탈질에 관여한다 이 얘기죠. 얘네들은 뭐냐면 종속 영양계 미생물입니다. 자, 이 질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면 쭉 왔어요.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질소는 다시 이제 그 생태계의 어떤 그 변화, 식물, 뭐 동물 거쳐서 아미노산과 유기 다시 뭐 분과 뇨의 형태로 이제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질소는 순환을 하고 물 속에 녹아 있었던 이 오염물질인 이 질소가 기체 상태로 나가는 순간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오염물질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 대기 중의 질소가 부피비로 79%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물 속에 오염물질인 상태로 있다가 이렇게 탈질되는 순간 이거는 이제 처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미생물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미생물의 입장에서 쭉 보시면 얘네들은 산소를 좋아하는 호기성 상태에서 이루어져요. 그렇죠? 쭉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때는 산소를 하나씩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탈질 과정은 보통은 뭐 현기성을 얘기하는데 생물학적인 질소의 처리 과정에서 탈질이 일어나는 반응조 자체가 무산소 반응조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산소가 0에 가깝다. 이 정도만 이제 뭐 좀 기억을 해두셨다가 나중에 방지기술이나 이런 쪽에서 고도 처리에 질소의 생물학적 처리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탈질 과정은 무산소조에서 일어난다. 무산소조라는 거는 DO가 0에서 2 사이입니다. 2보다는 낮고 0보다는 높고 염기성 상태다라는 거는 0이고 이렇게 좀 차이가 있으니까요.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결과적으로 이 질소를 이렇게 좀 잘 변화시키는 일을 해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정작 먹고 살아야 하는 어떤 에너지원은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때 되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줍니까? 에너지원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공급해주는 에너지원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메탄올입니다. 메탄올. 이게 뭐예요? 에너지원이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얘를 갖다 집어 넣어줘야 되는데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냥 뭐 갖다 그냥 때려 붓냐? 그게 아니라 적정한 비율이 있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자, 요거 아까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얘가 질산성 질소. 그쵸? 자, 그러면 얘와 얘가 6대5로 반응을 하는데 내가 뭐 얼마나 필요하냐? 분자량 대 원자량이 반응한다 이 얘기예요. 그럼 얘는 6 곱하기 14가 들어가야 되고 얘는 5 곱하기 32g 뭐 해서 뭐 이렇게 비례식으로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가야 된다 이 얘기죠. 이거는 뭐예요? 이름이 질산성 질소다 이거죠. 하지만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만 나왔어요. 이렇게. 이래도 6대5는 성립이 되는데 얘는 이름이 뭐냐? 질산염입니다. 질산염. 그래서 이때는 얘네를 다 더해줘야 돼요. 얼마? 6 곱하기 62 5 곱하기 32 뭐 이런 식으로 비례식으로 해서 이렇게와 이렇게가 주어지는 조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이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뭐 헷갈려서 못 푸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질산성 지수로 나오거나 이렇게 나왔다 14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서 쭉 진행을 하시면은 필요한 메탄올의 양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의 순환 자체는 이제 유기물이었다가 이제 질소만을 본 거예요, 저기는. 그래서 유기물이었다가 쭉 질산화 과정이 일어나고 탈질이 일어나면서 결국 무해한 어떤 N2의 상태로 변형이 되면서 이제 대기 중으로 날아간다. 그다음에 각각의 질산화와 탈질, pH가 어떻게 변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의 어떤 상태, 호기성이냐, 현기냐, 아니면 무산소냐, 그다음에 미생물의 이름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